조용한 아침의 나라 조선.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복음을 들고 조선 땅을 찾은 백안의 서양 선교사들. 아직은 쇄국 정책과 신분제도로 인하여 종교의 자유가 없던 조선 땅에 교육과 의료를 통한 복음 사역으로 조선 땅의 아픔과 미래의 희망을 전해주던 그들. 나라를 잃은 조선 백성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일제에 저항하며 3.1운동의 배후 혹은 조력자였던 그들. 목숨을 위해 신사참배를 강행하던 조선 땅에 진리를 위해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그들.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땅 끝까지, 그리고 한 생명이라도, 그리고 모두가 버린 나병 환자까지 끌어안은 그들. 아버지를 이어 4대가 한국 땅을 섬기던 그들. 약혼자의 죽음을 이어 조선 땅에서 버려진 고아와 과부를 돌보던 그들. 간호사를 양성하며 조선 땅에 보건 증진을 해온 그들. 한국의 생명을 전한 위대한 선교사 50인의 이야기를 만나보십니다. 만일 나에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겠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오늘은 민로와 선교사를 소개해드립니다. 청주 선교의 아버지 프레드릭 밀러는 1866년 12월 10일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태어나 피츠버그 대학과 뉴욕 유니언 신학교에서 공부했다. 그는 1892년 11월 15일 부인과 함께 미국 북장로회 소속 선교사로 한국에 들어왔는데, 한국에 발을 딛자마자 1893년 서울 예수교 학당을 맡아 학생들을 가르쳤고, 동시에 서울을 시작으로 황해도와 충청도 지역의 순회 전도에 힘썼다. 밀러는 1904년 청주 선교집으로 옮겨와 충북 청주 지역에서 32년간 섬기며 복음을 전했다. 1936년 은퇴 후에 필리핀과 중국을 여행하고 다시 청주로 와서 1937년 10월 6일 소천했다. 충북노회는 한국 선교 100주년을 기념하여 1984년 일신여고 양관 옆에 그의 묘비를 비롯해 청주 초기 선교사들의 비를 세웠다. 머나먼 미국 동부 끝에서 온 밀러는 진정한 청주 사람이 되었다.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로 서울에 온 밀러는 한국어 공부를 하면서도 교육 선교 사역, 성서 번역 사역, 문서 전도 사역, 순회 전도 사역을 병행했다. 1893년 1월 원래 언더우드가 시작한 서울 예수교 학당의 장을 맡아 학교 이름을 민로아 학당이라 하고, 1897년 선교회의 결의로 문을 닫게 될 때까지 5년간 학교를 이끌었다. 이때 밀러는 보통반과 특별반 제도를 도입해 실용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자신의 교육 방침에 따라 학교를 운영했다. 평양 태생인 기독교 민족 지도자 도산 안청호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이 무렵 밀러와 학당에서였다. 자신이 많은 시간을 보낸 청주 선교집으로 이전하기 직전까지 밀러는 서울을 시작으로 평안도와 충청도, 강원도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을 오가며 순회 전도 사역에 힘썼다. 서울 연못골 일대에서 조사 김흥경과 전도를 하면서 연동교회를 설립하는 데 초석을 놓았고, 1894년 전도자 서상직, 이원서 등과 함께 경기도 용인군의 최초의 교회인 갓골교회, 지금의 백봉리교회를 설립했다. 1894년 밀러는 현재의 양화진 묘역 주변에 언더우드와 에비슨 등과 함께 공동으로 별장 용지를 구입해 각기 방갈로를 짓고 여름을 지내곤 했다. 그런데 그는 청주 선교지로 옮겨오기 전에 안타깝게도 2 아들을 잃었다. 첫 아이는 생후 8개월 만에 사망했고, 2번째 아이도 출생한 지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났다. 이로 인한 충격으로 그의 아내 안나마저 1903년 세상을 떠났는데, 불행은 한꺼번에 몰려온다는 속담이
그에게만은 사실인 듯 했다. 그렇지만 이제 막 시작된 청주 선교를 위해 밀러는 슬픔을 뒤로하고 서울 지역을 떠나 청주로 자리를 옮겼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힘은 그렇게 컸다. 밀러는 1904년 제3대 정동여학당, 이후 정신여학교의 제3대 교장으로 일하던 도티와 재혼했으며 1931년 도티가 다시 세상을 떠나자 정신여학교 교사였던 디인과 세 번째로 결혼했다. 1890년대 후반부터 경기도 남부 지역에서 활발히 순회 전도를 하던 밀러는 1900년 김은경과 함께 청주 장터를 방문했다. 청주에는 신대리에 사는 오천보 등의 행상인을 중심으로 기독교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다. 오천보는 경기도 죽산군 돈병리에서 열린 사경회에 참석했다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나루터 근처 주막을 빌려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전도 여행을 마친 밀러는 이 소식을 접하고 신대리의 조사 이찬규를 파견해 교인을 지도하게 했는데 그 결과 16명의 학습 교인이 등록했고 오천보의 집에 예배 처소가 세워졌다. 충청도 지역에서 선교 사업이 크게 성장할 것을 전망한 밀러는 1904년부터 선교 부지를 매입하고 이듬해 새로 결혼한 도티와 함께 청주에 와서 본격적인 충청 지역 선교에 나섰다. 1904년 북장로의 청주 선교지부 설립을 위한 거점교회로서 밀러와 김은경은 김원배, 방흥근, 이영균, 김재호, 이범준 등의 청년들을 중심으로 청주읍교회, 지금의 청주제일교회를 세웠는데 이들 중 김원배와 방흥근은 민족운동가인 김태희 등과 함께 청주 최초의 근대적 사립학교인 청남학교를 세웠다. 청주제일교회는 매우 유서 깊은 교회 설립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원래 청주제일교회가 위치한 터는 청주 영장, 즉 조선시대 각 진영의 으뜸 벼슬에 해당하는 곳에 관사와 죄인들을 가두는 옥사 자리로 조선 후기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고문과 박해를 받다 순교의 피눈물을 흘린 곳이다. 더욱이 흥미로운 사실은 청주 영장에 교회를 세운 밀러가 태어난 해는 1866년으로 천주교 교도가 대량 학살당한 병인 박해가 일어난 해와 일치한다. 밀러 기념관과 나란히 벽돌로 지어진 지금의 청주제일교회 벽돌 건물은 청주 지역에서 개신교 건축물로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1939년에서 1941년 일제 치하에서 완성됐다. 이처럼 의미 있는 이곳에서 밀러는 복음 선교와 교육 선교를 시작했다. 밀러는 청주 지역을 중심으로 충청도 지역의 식자층이 유달리 많은 것을 파악했는데 이런 지역민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과 교육열은 밀러의 선교 사역을 풍성하게 하는데 결정적이었다. 우선 그는 청주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교회를 세우고 교회 안에 기독교 학교를 설립했다. 청천교회의 청동학교, 신대리교회의 청서학교, 청주읍교회의 청남학교와 청신여학교, 묵방교회의 청북학교, 괴산읍교회의 곽신여학교를 세워 남학교 4개, 여학교 2개, 총 6개의 근대적 교육기관을 세웠다. 특히 1907년 밀러의 두 번째 부인 도티가 사택 근처의 한옥에서 13명의 아이를 모아 성경을 가르치며 청신여학교를 시작했다. 도티는 정동여학당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청주 지역의 여성교육을 26년간 이끌었다. 후에 청신여학교가 청남학교와 병합해 청주 청남초등학교가 현재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밀러는 한국에서 사역하는 동안 40여 종의 저서를 남겼는데 본인이 만든 소책자와 전도지를 권서인을 통해 배포하는 데 일조했다. 밀러는 전도지를 제작하고 나누어 주면서 최소한 한 영혼이라도 이 전도지를 통해 구원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장날에는 사역자들이 10,000장이 넘는 전도지를 배포하기도 했다. 밀러는 매년 4가지 종류의 새로운 전도지를 개발했는데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 자극을 주려는 것이었다. 전도지를 나누어 줄 때 대부분의 사람은 그것은 읽어본 것이요 하면서 거절을 했지만 이것은 막 새로 나온 것입니다 라고 하면 그는 전도지를 받았다고 한다. 밀러를 도운 대표적인 권서인은 김성호와 김화복인데 밀러의 기록에 의하면 권서인들은 하루 평균 10에서 12km를 걷고 평균 13에서 15명을 접촉했으며 평균 2-3권 이상의 성서를 팔았다. 선교사의 열정과 한국 토착 권서인들의 헌신이 한국교회의 토대를 만든 것이다. 밀러는 찬송가 편찬에 관심이 많아 틈틈이 찬송가를 직접 작사했고 1902년에는 통합공의회 찬송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1905년에 발간된 장로교 공인 찬송가인 찬성시에는 밀러의 찬송가가 26편이나 수록되었고 2007년 새 찬송가에는 그의 찬송 5편이 수록되어 있다.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427장 맘 가난한 사람, 451장 예수 영광 버리사, 588장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이상의 곡은 모두 밀러의 한국어 창작 찬송가이다. 청주 일신여중고와 그 주변에는 밀러 선교사가 거주하던 집을 포함해 선교사들이 지은 건물 6채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다. 이곳은 밀러가 카긴, 계군 등 북장로회 선교사들이 탑동 야산을 26원에 사서 나무를 베어내고 1906년부터 건물을 지으면서 자리를 잡은 것이다. 1932년까지 25년간 무려 5만여 평의 땅에 붉은 벽돌을 쌓고 기와를 얹어 서양식과 한식을 복합한 서양식 건물, 일명 양관 건물을 세웠다. 여기에 선교사 사택, 선교본부, 병원, 성경학교 등을 건축해 선교뿐만이 아니라 의료봉사의 본거지로 사용했다. 양관은 충북 지역의 역사적 애환과도 연결되어 있다. 청주 선교지부는 1906년 충북 지역 대홍수의 탑동 언덕으로 피신한 이재민 200여 명에게 관사와 부속 건물을 내주고 먹을 것을 주어 위로했다. 한국전쟁 때 이곳은 인민군 야전병원으로 청주 제1교회는 인민군 사무실로 이용되었는데 현재에도 청주 제1교회 외벽에 총탄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다. 이 양관 건축물을 통해 우리는 밀러의 탁월한 문화적 절충을 볼 수 있는데 그는 건물마다 외관은 한국식으로 보이게 했고 내부는 미국인 생활에 익숙하게 지었다. 또한 자신의 선교 의지를 보여주듯 건축하는 과정에서 종교적 상징미를 곳곳에 삽입했다. 선교부 주택의 초석들은 천주교인들이 고문을 받고 순교했던 청주 감옥의 석재를 가져다 사용했는데 밀러는 그 기반 위에 선교지부를 세운다는 확신을 했던 것이다. 늘 출입하는 현관문의 디딤돌은 감옥의 인방돌을 옮겨 만들고 기와와 벽돌은 선교부 구내에 있는 질 높은 점토를 사용했다. 목재는 북한산 나무를 인천에서 하역해 조치원까지 철도로 운반하고 이후 등짐지기를 이용해 조치원에서 청주 선교지부까지 운반했다. 가히 밀러의 깊은 정성이 깃들여진 건물들이었다. 밀러와 기념관은 1911년 지하 1층, 지하 2층의 붉은 벽돌 건물로 지어져 밀러가 사용하다가 일제 말기와 해방 후에는 디캠프, 감의도, 스펜서, 서길모, 램프, 남행리 선교사가 거주했고 현재는 일신여학교의 독서실로 사용하고 있다. 탑동에는 밀러와 기념관을 포함해 총 6동의 양관이 일신여중고 안 4채와 학교 밖 2채에 있다. 1921년부터 1940년까지 18년간 청주에서 사역했던 솔타우 소열도가 살았던 소열도 기념관,
청주, 보은, 옥천, 영동 등지를 순회하며 선교 활동을 하다 1926년에 장티푸스로 죽은 펄드이 불의 선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펄드이 성경학교, 미국 시카고에 있던 포사드 부부가 헌금을 해서 1906년에 지은 건물로 처음 밀러 가족이 살았던 포사이드 기념관, 소민병원 원장 로우 노도우 선교사의 사택으로 이용되었던 노도의 기념관, 백성을 살린다는 뜻의 소민병원으로 불리던 던컨 기념병원은 당시 선교사의 헌신과 활동을 짐작하게 해준다. 청주 선교의 아버지 밀러는 자신이 직접 작사하고 즐겨 부른 찬송가의 가사처럼 살고 갔던 것이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타다고 집을 지은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에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에